관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 연휴에 지금 합격하는 이번 2024학년도죠.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서식 혹은 생계부 또는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동기를 알고 나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할 수가 있냐,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들이 결국 중요한 거니까 서류가. 그래서 제가 저번 첫 강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의미를 알고 전공 세부 목적에 대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 의미를 알고서 프로젝트를 해야 나중에 깨달음도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항목의 프로젝트 설정이 중요하다. 의미 설정이 처음에 기본이 돼야 된다. 그것이 없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은 공중누각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공 역량과 진로 역량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몇 년 전에 지금 30대가 된 제 제자를 내신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내신에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학생들은 경희대학교 성균관대를 4점 초반 심지어는 4점 중반의 내신으로도 갔고 그것은 이미 지금 2개월로 내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때 포기한 학생들은 아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었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건 다 이제 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거예요? 정말 그런 경희대나 또 성균관대나 이런 위에 있는 사회권 대학의 의대나 일반학과를 갈 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프로젝트를 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까지 오늘 세 번째 좀 숨가쁘게 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시간 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선 화면을 또 공유할게요. 자, 오늘 갖고 온 이 뉴스는 전남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설계 역량을 높인다 이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설계 역량을 높인다?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남교육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의 설계 역량을 높인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연휴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좋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없이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계부 대체서식을 어떻게 만드냐. 특히 지금처럼 학생부 미지급 미기재 항목이 늘어난 지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냐. 제가 설명도 기술적으로 드렸습니다. 해외고는 해외고,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근데 특히나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해외고 학생들도 인가된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내가 국제학교를 다닌다. 국제학교 다니는 동안 한국대학에서의 할 프로젝트는 따로 하고 이것을 국제학교 다니는 동안 해외고 다니는 동안 AP학교 다니는 동안 IB학교 다니는 동안 그 수업과 연결돼서 이 내용을 넣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외고 학생들은 검정고시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가된 공식 학교를 다니면서 비인가 학교는 괜찮아요. 비인가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다 검정고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그 증빙받을 수 있는 증빙처만 제가 같이 찾아서 프로젝트를 해서 그렇게 제대로 인가받을 수 있는 서류를 성장시켜 나가면 되고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것이 수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해외고도 그렇고 국제학교도 그렇고 한국대학 입시에 필요한 프로젝트나 이런 수업 내용들은 국제학교나 그다음에 해외고에서 하지 않으니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활용해서 이 내용을 수업 속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생계부 대체서식을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 생계부 대체서식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10학년 혹은 고1 때 어느 정도, 고2 때 어느 정도, 고3 때 어느 정도, 12학년 때 어느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이미 개정된 고교학점제 또 개정된 유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외대 중앙대 경북대 연세대학교 등등등 해서
개정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어떤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표한 그 사항들 또 그 교육청의 발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그 대학의 입학사항과 새로운 평가 항목과 요소가 바뀐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은? 한국 대학을.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학이나 우리가 해외에 있는 영국 대학이나 호주 대학을 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해외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아웃풋은 얼로 국내 대학을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내 뭐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면 국내 의대를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입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수업은 저번 두 번째 수업과 이어서 진로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고교학점제가 실천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 강남 파라콘과 또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민사고 같은 학교들은 너무나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생기부의 세트. 지금 우리가 학생부 미반영, 또 3학년 1학기 때 하는 기획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수상실적 같은 것들을 미기재, 기재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힘을 우리가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게 바로 생계부에서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에서 생계부에서 세트, 생계부 대체서식에서는 증빙과 그 내용입니다. 결국 생계부 대체서식에서의 그 내용은 일반고 학생들을 세특하고 거기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입학사관들과 교수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는 이제 좀 알았어요.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있으면 내가 의대를 간다고 해도 내가 법의학자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검정고시 학생일 경우에는 진로 그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학정남제에서 법학과 수업을 하나 들어서 같이 그걸 증빙해 가듯이 그런 창의적인 조합들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조합만 갖고 안 되죠. 정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발전하는 성장의 과정들이 하나씩 상승 곡선을 타면서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발전 가능성, 마지막 항목인 진로 역량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마지막 항목이 뭐예요? 발전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러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발전되고 왔는가를 입학사관관들이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증빙을 해야 된다. 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뭐를 뽑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우리 대학에 와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가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현란한 프로젝트라고 아무리 현란한 상을 탔어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보세요.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학업 설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볼게요. 다시 보면 설계 역량.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원들만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교원들이 설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체제인데도 진로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3 때 고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이 학교가 굉장히 고교학점제를 선도하는 선도고등학교고 프로그램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학교면 이 학생을 도와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라도 이제는 고교학점제 체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도울 겁니다. 근데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해야 될 게 설계예요. 이 설계가 뭐냐? 이 설계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내용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내용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서 보여줄 것인가가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우리 많은 학생들을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 역량을 높이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내 어떤 그 상황에 맞게 1학년 혹은 우리가 해외 학생들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특히나 국제학교는 이런 설계를 안 해주죠. IB나 AP에 대한 그 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한국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거든요. 이 설계 역량.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우리가 생기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생기부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고 검정고시, 내가 아무리 해외고 국제학교를 다녀도 이미 그 학생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결정을 한 그 순간 이 학생 한국의 입시 경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결국은 고교학점제에 들어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 역량인데,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일반 선택 과목들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영수학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해외고에서도 늦어도 11학년 초반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10학년 때 물론 준비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우리가 강남 8학군과 특목고를 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10학년 때부터 전략을 짜서 그때부터 진로 역량에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의미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생기부 대체서식에 보이면 굉장히 좋죠. 이미 이 학생은 그럼 선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딱 보기에 고등학교 10학년 때 딱 쓰여져 있으니까 선점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되면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고라는 건 뭐냐면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는 선생의 역량도 있겠지만 선생한테 오는 학생의 시작되는 그 기점에 따라서 이미 떨어질 것인가 붙을 것인가, 그 퍼센트테이지가 그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역량의 기간이 들어가야 되냐 말씀드렸죠. 왜 그게 들어가냐? 발전돼 가는 상황들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가 생활기록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요. 이 학생이 재수생이 되면, 수시 재수생이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3년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오잖아요. 기간하고 내용들이.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만드는 게 생기부 대체서식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3년에 혹은 2년 반에 기간과 역량이 들어가고, 기간과 역량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발전을 가는가의 발전 가능성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의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게 설계 역량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2학년 넘어갔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들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처럼 학생부 미기재 항목이 많아지면 역량을 어느 것을 통해서 보여주냐, 역량을 다 보거든요. 대학에서는 안 보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교육부형에서 이거는 기재하면 안 돼 이렇게 브라인드 처리할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럼 기재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학사관관들이 이 학생의 역량을 안 봐요? 역량을 안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까? 수능도 안 보는데 뭘 봐요? 내용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그냥 많은 걸 때려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역량, 어떻게 내가 이것을 처음에 의사가 되는지 탐구해가는 과정.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실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학업 역량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로 역량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역량이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개로 나오고, 발전 가능성을 다른 말로 공동청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은 혼자서만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사인과 소통하면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방의학을 하는 의사도 말씀을 드린 거고, 소아청소년 예방 신경정신과 의사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보시면 1학년 때는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이 3개가 들어가는데, 평가 기준이 하나는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숫자 치수로 나오는 상대평가의 내신입니다. 이걸 GPA하고도 같죠. 해외부에서는.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점수가 될 겁니다. 자, 1학년 때 지나가서 2학년 때가 나오면 학업 역량이 그냥 숫자만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가 된다고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량평가라. 그래서 교과전형은 내신 70이기 때문에 수치로, 숫자로 이미 계산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뽑을 수가 있고, 물론 30%의 비교과도 들어가지만 주가 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이란 말이에요. 70%.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4점 중반 아이가 경희대 성균관대를 들어가냐? 정량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가 바로 비교과라는 건데,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이 들어가는 게 내신 GPA 점수만 들어가냐? 아니죠. 학업 역량 부분에서 또 뭐가 들어가냐? 학업 태도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냐? 가장 중요한 탐구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요. 이걸 모르면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데 이대로 만들지 않는다?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평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생계부. 한국의 평가 기준이 그래요. 생계부의 평가 기준이 대학에서. 그런데 내가 국제학교 나오고 해외고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평가 기준이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거를 내가 역행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지금 컨설팅 한다는 데서 이런 거 아주 좋은 이런 정말 꼭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정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올해나 내년에 가야 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정보를 말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해보고 노하우와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한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강의도 정말 잘 들으셨겠지만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대학을 갈 생각이 있다면.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하는 그 기간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했어요. 교과전형하고 다르다. 이건 숫자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평가를 해내야 된다. 거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학년 때 중요한 게 학업 영역에서 3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내신 점수, 상대평가, 두 번째는 학업 태도. 사실 학업 태도까지 눈에 잘 보일 수는 없죠. 그건 뭐 출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출결을 잘하면 태도가 좋지만 얼마나 그 클래스에서 그 국어 시간이면 국어 시간, 수학 시간이면 수학 시간에서 열심히 이 아이가 준비를 했냐는 성적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더 평가를 하냐? 기준이 탐구력이라는 거예요. 탐구력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국영수사과를 갖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 탐구를 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이 내용을 갖고 두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진로 역량 혹은 진로 역량을 보지 않고 전공 적합성을 보는 대학이면 전공 적합성을 보는 대학의 전공 적합성 혹은 진로 역량에 그것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탐구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구력이라는 게 안 보이고 없으면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보이는 2학년 때 보이는 우리가 진로 역량과 전공 적합성 부분하고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를 봐요. 평가 기준이 학업 역량에서 뭐예요? 내신, GPA, 두 번째 학업 태도, 세 번째 탐구력. 그러면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뭐예요? 진로 역량이나 혹은 전공 적합성인데 요즘은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그리고 진로 역량으로 끝나. 내가 정말로 의미를 갖고 학업 내가 그 역량에서 탐구력을 갖고 국어 시간에 내가 내가 아이들 신경정신과 예방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어 시간에 이 학생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물 물리 시간에 생각한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학생은. 그래서 진로 역량을 쌓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갖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목표와 의미와 희망과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추철한 성장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럼 난 국어 시간에 올바른 소아들의 처음부터 내가 ADHD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 어려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소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국어 시간에 얘가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탐구력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난이도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1학년 때는 어떤 난이도, 2학년 때는 어떤 난이도, 3학년 때는 어떤 난이도, 10학년 때는 어떤 난이도. 그래서 10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걸 다 버리고 1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만큼 이 정도의 기간에서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선생의 영향이 아니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그 시작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학년 때 그걸 해냈어요. 우리가 아이비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건 없지만 코리안 랭귀지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따로 그걸 좀 더 연습을 해서 발제를 해서 코리안 랭귀지 시간에 아이비 학교는 시험 보는 아이비 문제가 굉장히 생각을 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수능처럼 고차원적이지 않은 얄팍한 어떤 그런 사고력을 여러 개를 많은 그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비 교육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처럼 대학에서 막 국문과나 문창과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어떤 내용처럼 한 제재와 주제를 정해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깊숙이 들어간다는 게 아이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인칭에 대해서 문제를 코리안 랭귀지 시간에 제일국제학교에서 낸다고 해도 1인칭과 3인칭 관점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는 1인칭, 3인칭, 1인칭 우리가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것을 아이비 코리안 랭귀지 어떤 그 수업에서는 그걸 우리가 문제를 견주어 가면서 1인칭과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가 문장을 주면서 바꿔서도 해보고 이걸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문장을 다시 창조할 수 있게 다시 써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그랬을 때 문제점을 갖고 새로운 대안점을 요구하는 게 아이비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냥 이론상으로만 배워서 문제를 찍는 수능보다 이 아이비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이의 사고력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트레이닝 시키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일반 소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코리안 랭귀지 문학 작품과 보면 심리주의 소설도 있고 굉장히 소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나는 뭐 거미 여인의 키스라고 하는 심리적인 소설과 영리왕을 연결을 시켜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발제를 했다. 그 내용을 생계부 대체서식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걸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요게 탐구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시작 11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한국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을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 해도 문제집만 풀어서 내용만 채점해서 그걸 세특에 있는 내용으로 쓴다고 해도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제 탐구력을 갖고 그렇게 아동들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국어 시간에 탐구력을 갖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한층 더 확장을 시켜야죠. 이 스펜딩을 어떻게 시켜요? 그렇다고 갑자기 소아정신과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갑자기 뭔가 놀이치료를 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야. 각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 이것도 의미가 제대로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학생은 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념을 따라서 그것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힘든 겁니다. 프로젝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는 뭘 하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세계지리나 여행지리 시간에 내가 한번 세계 각국에 있는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예방의학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가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렇게 됐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2학년 시간에 학교에서 그걸 잘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가 문제집 푼 거 드리고 내가 이거 한 거를 좀 제 꿈이 있으니까 제가 발제한 게 리포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논문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리포트가 정확하게 내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 내용 저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라고요. 사람이 부딪히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그 생기부에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이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검정고 시혜고 학생들은 생기부 대체서식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고요. 다만 증빙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걸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설계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 하냐? 아직 아웃풋이 안 나왔어요. 왜? 이 학생은 최종 연세대 세브란스나 아니면 성대 의대를 오기 위해서 뭘 했냐? 이 학생은
소아들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돼서 예방하는 우울증과 ADHD를 예방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쭉 1학년 때 혹은 10학년 때 11학년을 보니까 근거가 있고 진로가 형성되고 의미가 형성되고 그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미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형성되는 게 보이는데 지금 12학년 고3 때 생계보 대체서식을 봤는데 아웃풋이 안 나왔어. 그럼 이거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갖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의대에 내가 합격을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정말 우리 한국의 선진국화를 위한 예방의학에 앞장서는 의사가 되겠다. 이 정도의 포부를 근거를 우리가 대학에 입학사항과든가 교수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걸 갖고 하면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장했던 나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MMI 면접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 제시문 기반 면접. 첫 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군요. 예,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난이도라는 게 점점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확실하게 그럼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세계의 아이들의 그런 예방의학의 정신과 소아들의 예방의학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2학년 때 했고 1학년 때는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일반적인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뭘 하냐? 이걸 갖고 조합을 시키는 거죠. 설계 역량이 중요하니까. 3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파락군이나 특목고나 자사고에는 이것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에 뭐예요? 프로젝트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저번 강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을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계시죠. 그럼 이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30명의 아이들이 보통 한 1반, 2반 이렇게 되면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두 분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30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특목고나 자사고나 강남 파라콘에서의 또 문제점이 뭐냐? 그 학교가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그 프로세스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나만의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25명, 30명에 같이 나눠가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쓸 수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파라군이라는 학교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 저하고 1대1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해주는 걸 저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수업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공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공개를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잘 못하냐. 그 수업은 제가 가르쳐서 온 수업이긴 하지만 그 수업은 저하고 학생하고 둘이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하고 수업할 때는. 그래서 이걸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 제가 만약 이걸 공개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엄청나게 지금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정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나눠갔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하냐? 좋습니다. 그런 학교에 있던, 그런 학교에 있지 않던 지금 뭘 해야 돼? 실제로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설계했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고교학 경제 설계 역량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혹은 고등학교 10학년 혹은 11학년 올라왔을 때 설계했던 이것이 뭐예요? 한국의 소아들의 예방의학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최대로 그렇다고 이 학생이 무슨 논문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학자급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3입니다. 우리는 12학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19살입니다. 대학에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단 이건 있죠. 얼마나 잘 자기의 성장 과정을 객관적으로 우리 입학사관과 교수들이 보여주겠냐.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10가지를 생계부 대체서식에 넣어야 되죠. 그 10가지를 어떻게 설계의 위계성에 따라서 넣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는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요? 우리 아이의 또 우리 학생의 또 나의 진정성과 성장 과정을
정성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입학상관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설계 역량입니다. 이걸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중3 때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미 고교학점제 과목들이 있으니까 2학년 때는 어떤 이 과목을 통해서 뭐를 내가 구현을 하고 프로젝트를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통해서 뭐를 구현할지가 이 아이 머릿속에 로드맵처럼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단계별로. 그게 역량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교사들도 연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1, 2년에 걸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교학점들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5년, 10년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선행이라는 것도 바뀔 거고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어떤 입시의 사고 체제가 좀 바뀌겠죠. 그때부터가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변환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일생활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 그때부터 저는 쌓이기 시작을 한다. 그게 교육이라 다시 쌓이는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대한 대중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번 연도 내년에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필요한 정말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개인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개개인의 영향들을 다르고 잠재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더 적합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강의를 통해서는 정말 가감없이 남들이 공개하지 않는 사실 안 알아도 공개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정말로 이번 추석 연휴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일반고를 다니던 검정고시든 해외고든 지금부터라도 이제 알았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이 권영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